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좀 수업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과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손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쨌든 그 다른 거보다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뭐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살펴보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 평가를 봤더니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조금 의아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 평가를 보고. 제가 다른 좀 더 어려운 과목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소통이 되게 잘 된다 그러는데, 이 실습 과목이라서 그런지 소통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 한 분 정도? 한 분, 두 분? 정도 뿐이었고, 그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답은 해드렸는데, 그 글을 독해 능력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신 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보시고 있는 거는 요번 과제 중에 제일 잘한 그 과제를 제가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한 30년 정도 캐드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도면을 그린 거를 보면 이게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뭐가 문제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이거 되게 잘 그렸네 라고 하시고, 일단 낸 거 중에는 제가 일단 제일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틀린 거, 전자지도 평면도가 아니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일반 지도라고 돼 있죠. 일반 지도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지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적도라고도 하지만 여기다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만의 그 용어들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베이스 맵이라 그러죠. 일단 요게 조금 전자지도 이런 걸 쓸 필요도 없어요. 베이스맵, 협성대학교 베이스맵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딱 봤는데 여러분은 되게 잘 그렸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이 지도를 많이 다루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 비율적으로 보거든요. 모든 이러한 그 내용들을 비율적으로 보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 6.2m 돼 있죠. 이건 일단 6.2m. 근데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면 협성대학교를 보면, 자, 거리 제가 그때 본 게 7m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7m죠. 7.4m. 자, 제가 왜 저거를 처음으로 이제 스케일을 잘못 맞추신 것도 있고, 기본적인 여러분이 아직 그 도시계획 법규를 안 배우셔서 그런데, 그 법규를 배우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교수님이 하시나에 대해서 알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스케일이 좀 틀렸죠. 그리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 자, 지금 우리가 교내 도로를 어떻게 표시하셨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게 중앙선이면 교내 도로의 중앙선이 중앙선 표시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차도의 폭이 좀 2.6m, 2600 정도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여기서 자, 2차로는 3.6m, 3.5m 뭐 요 정도 돼 있잖아요. 중앙 분리대를 안 넣더라도. 이런 법적 규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도시계획 법규를 안 배우셨으니까 가늠을 못 하시는데, 그냥 저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찍어보게 돼 있거든요. 일단 어쨌든 도로 폭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대단히 열심히 해주신 학생이에요. 이분 그리신 거 보면. 근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주차장 크기를 찾아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3m에 6m 정도로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직각형이잖아요. 일반형. 자, 2m 이상이죠.
장애자가 3.3 좀 바뀌었네요. 규정이. 현행.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는 3m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 2.5m 정도 넣으면 이게 문을 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한 그냥 그리는 차선의 폭이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3m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최소한 뭐 그냥 넣어도 줄었죠. 지금 예전에 비해서 5m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건축법이 시행령을 19년에 또 바뀌었네요. 뭐 이게 매번 바뀌니까 저도 매번 확인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차폭이 있기 때문에 2m 이상은 해야지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경영이 2m죠. 일반형 2.3m는 너무 좁아요. 이게 문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2.5m 잡는 게 좋은데, 제가 이게 너무 촘촘해서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2배는 적죠. 이 폭도 그렇고, 여기 있는 면적도 1.5m 뿐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왜 느끼냐 그러면, 보통 2m고 요 뒤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5m 정도 잡는데, 5m, 6m 잡는데, 그럼 기본이 욕폭보다 2배는 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딱 봐도 2배가 안 되게 보이죠. 주차장 폭이. 여러분 그린 것들을 이렇게 위에서 그냥 대충 봐도 2배가 안 되네? 그러면 찍어보게 돼 있어요. 느낌상. 그 다음에 요 농구장도, 자, 농구장 크기도 아마 또 이게 법적 규정이 있어요. 항상 어디 보자. 자, 어떻게 돼 있죠? 어쨌든 30m, 15m 뭐 요 정도 돼 있죠. 30m, 15m. 그럼 우리는 한번 재볼까요? 안쪽으로 재더라도 10m 부족이죠. 다음에 이쪽으로 재봐도 부족이죠. 한 2m 정도 부족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어떻게 그런 거를 다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학생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도면을 그려오다 보면 저 또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법정 규정이나 이런 것들 비율에 대해서 눈에 되게 많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도면들을 교수님이 어떤 학생 그래요. 잠깐 열어보시고 어떻게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율이 딱 틀린 걸 보면 좌우 대칭 비율, 여기가 어느 정도 틀렸겠구나에 대한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재보면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거를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일단 제가 기말고사나 이렇게 성적 평가를 매길 때 성실히 했구나 안 했구나에 대한 기준을 챙기고 있어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을 그려놓고 어디 봅시다. 이 큰 거를 하나 그려놓고 카피를 했나 보네요. 카피를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자른 거겠죠. 이렇게 메인으로 하나 그려놓고, 자,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하나 그리고 카피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이나 이런 건 되게 잘 했어요. 어쨌든. 근데 뭐 이러한 것들도 잘 했네요. 근데 어떤 학생들 보면 이걸 일일이 라인으로 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녹지의 이런 표기들 생각보다 꼼꼼하게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뭐 색깔 나눠준 거, 그리고 딱 봤을 때 여러분 잘했네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안 느껴지세요? 요 부분을 보시면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진입도로가 있고 우리가 학교가 이렇게 위에 1층으로 덮여 있죠. 요 밑에 지하 공간, 지하 주차장 공간이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협성대. 우리가 이 부분이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덮여 있을 거예요. 길거리 뷰로 요점에서 보죠. 맞죠? 요 위에 요까지 1층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날라간 거예요. 지도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노력을 잘 했는데 이러한 디테일이 좀 사라진 게 너무 아쉬워요. 요렇게 나와서 요까지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요 부분이 표시가 싹 날라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아마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아마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요 부분 있죠. 지도로 따지면 요 부분이 약간 사라진 거죠. 건물 부분. 요 부분을 주차장, 지하 주차장과 그 외의 도로 부분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뭐 주차장이나 그 외의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이 도면의 외곽선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지번이 있는데 있는 선이잖아요. 이 선은 이 외곽선이요. 그러면 내 땅이 이 구역까지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겉선이 없이 그냥 사각형만 딱 그려서 만약 해주면 되게
뭐라 그러지? 완성이 안 된 그림, 이제 도면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거는 방위표가 빠졌죠. 방위표가 빠지고, 그 외 레이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하셨어요. 이거는 되게 잘 하신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협성대랑 일치되는 부분, 요 부분을 따셔서 아까 그 부분도 약간 아쉽기는 해요. 여기서 협성대 이외의 부분은 지금 아무 표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팁이거든요. 도면을 그리거나 모델링을 만들 때도 자기 대상 부지 이외의 부지를 조금씩 표시해 주는 게 주변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그 지도에 대해서. 두 번째 학생은 그거는 되게 잘했어요. 요 나머지 부분을 그려서 뭐 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잘 표기를 해줬다. 자, 일단 지도도 JPG로 잘 넣어주셨고요. JPG 잘 넣어주셨고, 잘 해주셨고, 스케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약간 부족하죠. 6.7m, 6.4, 6.4m니까 좀 부족하고, 이게 아까 보신 거와 같이 주차장 표시가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되게 느낌이 확 다르죠. 그리고 녹지 이런 것들도 좀 보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녹지인데 얘는 뭐죠? 레이어 데이지로 돼 있죠. 데이지가 아니라 지금은 녹지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건 안 바꿔 주셨네요. 요런 것들 아유 한글로 된 레이어 바꿔주면 데이지에서 녹지 녹지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체인지로 이런 것들 안 해주셨고요. 그냥 좀 급해서 그랬는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거는 그래도 그 두 번째로 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이 건물에 대한 개념이 좀 깨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길거리 뷰를 꼭 한 번씩 확인해 보라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위에서 지도로, 지형도로, 그러니까 지적도로 봤을 때 하고, 이게 그 3D로 올린 길거리 뷰로 봤을 때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내가 어디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한 번쯤 그냥 길거리 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이만큼의 건물이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려주기는 하셨는데 이게 건물의 개념으로 그려주신 것 같진 않아요. 요런 거 좀 디테일한 게 좀 빠졌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노력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두 개 이외에는 되게 비슷비슷해요. 과제를 내신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기,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시는데, 그냥 알캡처로 JPG로도 안 하고 핑으로 해서 그냥 가져 들어오셔서 하셨죠. 제가 이 PNG 파일로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캐드 말고 딴 데에서도 베이스 맵을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포토샵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불러와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JPG 파일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핑 파일은 포토샵 가면 투명하게 보여가지고 좀 이게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이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일단 여기서 감점 요인이 되고요. 자, 여기 외곽선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예 그냥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죠? 느낌이. 자, 스케일도 안 맞고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물론 날라가셨고 전체적으로 아, 그, 이거를 내가 도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본인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까 두 개의 지도와 본인이 그린 지도. 일단 이거를 제가 꺼낸 이유는 이 핑 파일 때문에 그랬어요. 되게 뭐 JPG로 하고 이런 것들이 귀찮으실 수 있어요. 뭐 제가 한 게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서울로만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제에 내는 거는요.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에는 시간 제한이 있죠. 그 시간 제한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밑작업을 잘 해두면 나머지가 좀 더 고치기도 쉬워지고 나머지 파일 교환도 쉬워지고 그래서 제가 저도 실내 건축에 관한 이제 캐드를 배우고 도시공학과에 와서는 캐드는 그거를 응용해서 쓰는 거였지 원래 배우기는 건축에 훨씬 더 가까웠죠. 뭐 인테리어 도면 그리고 상세도 그리고 뭐 배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렸었는데 이 도시공학과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도면이라는 건 지도잖아요. 어쨌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방법들이 되게 호환성도 좋고 익어간다 그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과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셔도 돼요. 저는 언제든지 배울 준비가 돼 있고. 근데 뭐 우리가 3D 다음 학기에 아마 3D 캐드를 할 거예요. 3D 캐드를 하고 맥스까지 다루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핑 파일을 계속 쓰시고 습관적으로 쓰시다 보면 작업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다시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여 두셔야 돼요. 귀찮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두시면 나중에 조금 더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그리시긴 했는데 외곽선이 없죠. 외곽선이 없고 6.5m 스케일 안 맞고. 자, 여기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요걸 아마 다 카피해서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다 안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길이가 다 안 맞는 주차장은 본 적이 없죠. 근데 아마 얘는 현실에 좀 더 가까울 것 같네요. 치수가 그나마 1.5m, 3m. 아까보단 비율 괜찮죠. 전체적으로 귀찮으신 거죠. 이거는 그리기 싫은데 왜? 그냥 요 끝선 정리만 하셔도 되거든요. 어떻게? 지금 뭐 1500이니까 1500 정도만 줘서 한 번 더 3000 정도. 여기서 다 잘라 주시면 또 길이가 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삐뚤빼뚤하죠. 다 이거는 그냥 그리기 싫다라는 표현이 맞으세요. 그리고 JPG 파일을 만들 때 이름이 나왔네요. 죄송한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JPG 파일을 붙여서 만드실 때 되게 옆으로 잘못 붙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삐딱하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지도가 제대로 안 되면 볼까요? 여기 지도가 삐딱하게 안 돼 있죠. 캡처할 때 여기서 잘못 잘라서 붙이신 게 포토샵 작업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학생도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레이어 잘 나눠져 있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농구장이 이렇게 그려지진 않잖아요. 그냥 보시고 서클로 해서 그냥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겠죠? 지금 선 때문에 이게 다 엇갈려서 나간 것이죠. 그리고 요 끝에 마무리 같은 게 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교수님 잘 안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습관적으로 저희는 조금만 이상한 확대를 하고 가서 다 확인을 해봐요. 여기도 그렇죠. 잘 안 만나셨죠. 여기도 겹쳤죠. 이거는 이분도 지금 보시면
쉽게 얘기를 하면 포토샵 작업이 잘못된 거예요. 포토샵 작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중간에 확인을 안 하시면서 그냥 따신 거죠. 급하게. 그 여러분들이 본인이 캡처한 거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지도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한 번씩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긴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러면 그냥 한번 뭐 길거리 뷰를 보시던 뭘 보시던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뭐 요 부분서부터 해서 다 얘랑 얘랑 겹쳤잖아요.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랑 겹쳤죠. 내려가는 길 요런데 여기도 좀 이상하죠.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겹쳤죠.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지도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경사가 있는 녹지가 있고 그 위에 깎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밑에 게 먼저겠어요? 요 건물이 먼저겠어요? 건물이 먼저겠죠. 건물 그리고 나머지 녹지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녹지가. 이렇게 끊어서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건물 밑에 있는 부분은 아예 안 그리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건축물을 할 땐 이걸 다 절토를 해가지고 깎아내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학생도 되게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기가 힘들었는지 나머지를 다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셨는데, 그리고 좀 요런 것들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뭐 대학 본부 이렇게 모르는 건물 이렇게 흰색으로 하면 레이어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아까 그렇게 따시는 것보다 요 녹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따시는 게 나중에 3D로 올리실 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요 좀 잘못됐죠. 여기 녹지 아니죠. 건물이죠, 건물.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스케일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6.5m죠. 뭐 그냥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 예전에 그 여러분 선배 중에 한 학생이 포토샵, 그때는 솔직히 캐드가 따로 있고 포토샵을 가리키는 수업이 따로 있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합성을 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있는데, 제가 한 학생한테 야 이거 틀렸어, 한 2mm 정도 오차 나 있어 이랬는데 자기 눈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내기를 하자. 네가 만약에 맞으면 내가 여기 있는 뭐 한 50명 되는 학생한테 음료수를 다 쏘겠다. 대신 네가 틀리면 네가 나 음료수를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로 가서 딱 쟀어요. 그 컴퓨터
그 루저 자 나오잖아요. 그 포토샵에 그걸로 재보니까 거의 한 2mm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교수님 그게 어떻게 보이세요? 물어봐요. 그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린 것들을 갖다 대고 보면 아, 이 친구가 이걸 어떤 생각으로 그렸고 대충 어떻게 그렸겠구나 라고 다 오는 거예요, 감이. 음, 그리고 좀 더 이상하면 어, 로우 데이터를 까봐요. 저는 들어가 가지고 요번에 2명의 학생이 같은 파일을 제출했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상하다 그래서 비슷한데 이러고 두 개를 한 화면에 겹쳐 놓고 보고 같다는 판단이 딱 들어서 로우 데이터를 깠어요.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냈고 킬로바이트도 85킬로바이트로 두 개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똑같은 도면을 그려도 사람이 다른 이상 최소한 3에서 5kB 차이는 나거든요. 1kB도 오차가 작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같다 그러면 전 까봐요. 일단 로우 데이터를. 근데 두 분이 한 분이 그리셔서 돌렸는지 그건 모르는데 두 분이 똑같더라고요. 일단 그분들은 제가 그 단톡에 올렸듯이 어찌 됐던 간에 과제 점수 0점 처리하겠습니다. 뭐 해명을 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본인들이 난 아니야 그러고 나중에 뭐 왔는데 본인들이 해명을 안 하면 저는 까본 데이터를 믿을 뿐이 없거든요. 그 두 분들은 아마 제가 학교로 불러가지고 따로 시험을 한번 더 볼 거예요. 과제 다시 한번 그려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두 번째 과제인가? 포토샵 과제도 안 내셨던데 그걸 어떻게 그리셨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캐드로. 여기도 png 그냥 따신 거죠. 넣고 캡처도 좀 잘못하셨겠죠. 건물도 다 안 들어가 있죠. 여기 건물도 하나 없죠. 이런 것들 다 감점 요인입니다. 그리고 도면상 이렇게 문이 따로따로 될 리는 없죠. 일자로 돼 있을 거나 그럴 거예요 아마. 확인하시고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는 제가 기말고사 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도면을 다 체크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그냥 드리진 않거든요. 어찌 됐던 간에 점수를 받으시고 싶으시면 이러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상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채점 기준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어찌 됐던 간에 요거는 아마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해서 제가 100% 점수를 잘 드릴 수 있다고는 말씀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딱 보면 본인이 왜 잘못 그렸고 점수를 못 받았는지 그냥 아실 거예요. 그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는 농구장이나 이런 것까지 되게 꼼꼼하게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죠. 길이나 이런 게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상해서 이렇게 좀 쭉 갖다 대 보니까 이 도로랑 이런 것들이 교내 도로랑 이런 것들이 이 학생이 좀 너무 어두운 색을 써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주의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케일 잡은 자리 같은데 자 여기도 6.53m죠. 그리고 문제가 분명히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다 잡아야 되는데 이 끝이 잡혔을 거예요. 아마 그 스케일 잡은 게 이게 스케일 기준선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기시면 결국은 그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런 걸 잘 모를 거야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오래 경험 삼아 그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렸겠구나에 대한 것들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 아주 나중에 가르쳐 드릴 명령어인데 여기서 퍼지 올 이 퍼즐이라는 명령어를 나중에 쓰면 이런 잔존스러운 것들은 싹 지워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선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지워지네요. 그때그때 지워주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여기 그 주차장 그 건물 쪽이 날라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녹지랑 건물이 있을 때 어차피 녹지 쪽은 건물이 있으면 이건 잘라서 절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해서 다 지워주시고 이런 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핑 화면이죠.
PNG 파일로 여러 장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림을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크기를 맞추시려다 보니까 옆으로 느리신 거고, 어떻게 아냐? 음, 자, 보시면 아시겠죠? 건물들이 다 옆으로 좀 늘어나 있죠. 직각이 아니고. 어, 이 강제로 맞추시거나 늘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캡처를 할 때도 잘 하셔야 되고, 조금씩, 어, 신경을 쓰시면서 뭔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던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 P라인으로 안 따시고 라인으로 따셨나봐요. 자,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제가 수업을 잘 안 들었다고 판단돼요, 이분은. 자, 건물조차도 다 라인이 P라인으로 안 따셨죠? 어, 우리는 P라인을 많이 쓴다고, 폴리라인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죠. 이유는 나중에 이걸 3D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두 번, 세 번 손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어찌 됐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감점 요인이 됩니다. 왜 저는 제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어떠어떠한 조건들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부분 학생들은 따라왔는데 본인들이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자꾸 교수님 탓을 하는데 그거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제일 두꺼운 책이 뭐였어요? 뭐 국사, 수학, 이공계문 수학이었을 거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 두꺼운 책을 1년 동안 배우죠. 근데 그 두께가 지금 여러분들의 전공 교과서의 두께의 한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15주 안에 그걸 끝내야 된다. 근데 정확히 15주도 아니죠. 중간 기말 빼면 13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어, 그거를 고등학교 때처럼 뭐 교수님이 다 가르쳐 줘야 된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음, 학생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를 바꾸거나 뭔가 먼저 공부하고 교수님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지금 대학의 공부인데 여직 뭐 고등학교처럼 계속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본인은 음, 어떻게 15주, 13주 안에 그 책을 다 배워서 익힐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들 못한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는 대학교라는 특히 4년제, 전문대는 조금 틀리지만 4년제의 그 창학, 그러니까 학교를 여는 목적은 학문 탐구에 있어요. 근데 학문 탐구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모르는 걸 물어보고 저 같은 교수들은 일단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강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모르면 다 교수님 탓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과히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이 분도 아마 과제 점수를 그렇게 잘 받지는 못할 거예요. 좌우지간 JPG 파일, 그 다음에 어찌됐던 지도가 찌그러져 있는 걸 그대로 따셨다, 안 보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도면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방위표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P라인으로 어느 정도는 따져 있어야 나중에 엮기도 쉽고 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P라인으로 다 묶여 있죠? 건물도. 자, 이렇게 과제 내신 분들도 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과제 반도 안 하시고 내신 거예요. 이거는 아까 본 거니까 넘어가고. 아, 자,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자, 얘도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핀이죠. 여기는 그나마 P라인으로 좀 땄네요. 아까 그분보다는 성적이 나을 거예요. 근데 핑 파일을 너무 늘리셨어요, 옆으로. 이 도면에선 뭐가 빠졌죠? 협성대학교의 땅이 어딘지, 지번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빠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 끝에 요런 라인이 없는 거죠. 요 라인. 지금 제가 찍은 요 라인이 없어서 아까 그런 것들이 도면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어찌 됐던 요 것들이 이 학생이 제일 잘했고, 그나마 지금 그 제목 축적 넣었죠. 1대1. 여기서 빠진 건 방위표, 그리고 아까 봤듯이 느낌상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되게 거슬려요. 주차장 표기 라인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잘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제가 감안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다행히 1학년이라는 거예요. 1학년일 때는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이러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기말 고사 때 제출하실 때는 어 일단 도면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 똑같아요. 저한테 냈듯이 이게 DWG 파일 하나, JPG 파일 하나, 포토샵 파일 하나 이 세 가지를 낼 거예요. 세 가지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축적이 있어야 되고 방위표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 감점 요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녹지나 건물이 겹칠 때는 잘라 주셔야 된다는 거. 녹지랑 건물을 잘라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도로를 너무 어두운 색으로 하면 안 보이니까 좀 밝은 색
뭐 그런 걸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런 것들이 다 채점 대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도로포, 뭐 주차장포 이런 것들이 다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법적 규정에 맞나에 대한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린다는 거는 거기에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 그러는데 최소한 법적 기준을 모르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죠. 크기나 이런 것들은 명확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서 하셔야 될 거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핑으로 했는데 옆으로 안 늘려서 직각 잘 나오죠. 네. 우리 지번선도 없고 녹지도 표기 안 돼 있고 뭐 기타 나머지가 거의 없죠. 요런 거. 그리고 이 건물이 너무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P라인 안 쓰셨네요. 이 친구도. 어, P라인 안 쓰신 분들을 보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찌 되었던 간에 각 캐드 간의 건축 캐드도 그렇고 모든 캐드는 각기 본인들 그 과에 맞는 특성이 있어요. 그 컴퓨터 공학과는 기계 설계 쪽 캐드를 쓰실 거니까 저랑은 좀 틀릴 거예요. 그러면 뭐 그쪽 수업을 가서 들으시든지 그래야 그러지. 저희 과에 맞는 기준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 교수님 학원에선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뭐 유튜브에선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뭐 이러면 전 할 말이 없어요. 왜? 제가 지금 건축 캐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인테리어 캐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도시 공학과에 있는 도시 공학에 맞는 캐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지도 제작이나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뿐이 없지. 어, 그러한 다른 쪽 캐드를 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 교수님,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좀 없어요. 광어랑 도다리랑 가격 차이가 틀리잖아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도다리랑 그 참돔이랑 가격이 틀린데 그거 왜 틀려요? 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듯이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이 정문 쪽도 좀 잘못됐고 전체적으로 JPG 파일을 뜨실 때 잘 안 맞추셨어요. 선을 전체적으로. 뭐 지금이야 과제로 연습 삼아 낸 거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차별성이나 이런 건 크게 말씀 안 드릴게요. 만약에 대면 수업 같았으면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확인도 못할 뿐더러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캐드를 전혀 못한다는 제로 베이스에 두고 한 70% 정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 수업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러한 설명들을 좀 들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성적이 매겨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던가 아니면 전화를 드리던가 할게요. 그리고 연락 시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요일 날
수업 들으시고 6시부터 한 9시 그 사이에 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던가 뭐 그렇게 할게요. 저도 뭐 여러 번 가리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저도 출장도 좀 있고 이래서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시죠? 건물도 그렇고, 자, P라인인데 이건 너무 깨져 있죠? 따로따로 한 번에 못 따시고, 이게 너무 지도가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찌그러지면 뭐 축적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게 뭐 농구장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리신 거예요. 여기 이분은, 이 학생은. 그러면 본인이 뭘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셨다는 건데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는 없어요. 어찌 되었건 간에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이 정도의 퀄리티로 그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농구장도 어쨌든 확인을 하고 다 원으로 따셨죠. 필요하신 만큼 땄고, 어, 뭐 대부분은 좋아요. 대부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좋은데 문제 눈에 거슬리는 거. 주차장, 농구대 크기, 뭐 이런 게 법적 규정을 못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주차 대수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가서 대충 봐도 아, 이 주차장이 이 정도가 많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농구장에 비해서도 주차장이 훨씬 문제가 작죠. 어, 우리가 농구 골대 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대충 가늠하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 그냥 뭐 차 한 대? 한 대나 두 대 정도, 한 대 정도 들어가고 좀 남겠다 싶은데 그냥 대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차가 여기 주차가 가능할지에 대한 건. 어찌 됐던 과제 낸 거는 일단 다 점검을 했고요, 제가. 음, 참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제가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거나 모르거나 그런 건 톡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요번 주 단어.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까지 듣는 거는 출석. 그 다음 날 들으면 지각. 그 다음 날 들으면 결석. 유튜브에 글을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 듣고 남기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렇게 P라인으로 안 그리시고 JPG를 쓰라 그랬는데 뭐 핑으로 그냥 집어드시고 캡처한 거를 이런 분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해뒀다가 그 제가 포토샵 수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 점수가 감점이 될 거예요. 수업을 안 들었다는 평가뿐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제가 분명히 우리 캐드 수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안 따라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면 수업일 때는 제가 뭐 어떻게든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에서의 소통은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건 무리가 있겠죠. 어찌 되었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제가 과제를 더 내드릴 거예요. 거기서 보시고, 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명이 지금 파일이 같다고. 그분들은 최소한 이 강의를 듣는 수요일까지 답이 없으시면 진짜 0점 처리될 거니까 어, 상황을 아마 설명해 보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파일이 데이터베이스를 까봤는데 똑같아요. 누가 그렸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저는 둘 다 0점 줄 수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단어는 정직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